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됐네요. 오늘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5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이렇게 점점 접어들고 있는, 내일은 벌써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지금 시간이 6시 25분, 어김없이 6시 20분대에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길로 가보겠습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길. 자, 이거를 바로 좀 잡고. 오늘 날씨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온이 대략 한 5도 정도 되고요. 5도에서 6도. 어제보다는 좀 따뜻한 편이에요. 그리고 낮 기온은 한 25도까지 올라간다네요. 꽤 더울 것 같습니다. 25도 정도면 무더운 날씨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수준도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좋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걷기 딱 좋은 날씨. 이런 날에 이렇게 꽃들하고 사진 한번 찍고요. 좋습니다. 화려한 이렇게 꽃들이 길가에 이렇게 마치 수놓듯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 잘 피고 있는 꽃들을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살짝 습도가 그래도 좀 내려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습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5월 4일. 옛날 같았으면은 초등학생들이 막 학교에서 막 선물도 받고 친구들하고 놀러갈 준비하고 엄마 아빠랑 이제 손잡고 막 이곳저곳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어디 뭐 놀이동산 같은 데도 가고요. 그러는 날이죠. 오늘 또는 내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야야야야 여기는 이동을 하려면 항상 횡단보도를 건너줘야 되기 때문에 녹색 신호에 잘 건너왔고요. 이런 길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서 새로운 코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사실 그 인사청문회 있는 날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가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 검사 출신의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의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정이 연기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참 아쉽네요. 워낙에 요즘에 이슈가 많으니까요. 결국은 그 검수완박법이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죠.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그러면 이제 절차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법무부에 나중에 이제 장관 자리를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본인이 그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국회의원들, 현 여당 의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지금 대통령 당선인하고의 어떤 계속 같은 조직에서 일을 해오면서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일이라든지 앞으로의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다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도 조만간에 그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니 좀 기대를 더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저는 최근에 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갈림길에 놓여 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 이제는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실외 마스크는 뭐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설정, 이런 상황으로 다시 전개가 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닥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고 이랬던 거하고 반대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제재가 풀리는 경우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격동기거든요. 격동기라고 할 수 있죠.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패턴들이 잠깐 이제 물러나면서 새로운 이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환경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해야 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초년생들, 물론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도 그렇겠지만 신입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지난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 실제로 학교에 이렇게 등교해서 뭐 하기보다는 집에서 뭔가 막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뭘 해야 되고 주변에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웠고 그런 사람이 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도 그렇지만 그래도 당장에 제일 지금 급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좀 진짜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감이 고조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초년생들, 대학 졸업자들이겠죠. 오히려 딱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방향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방향이죠.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일이 뭐 어떠냐에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냐에 상관없이 하여튼간에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생산적인 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취업이죠.
가장 보편적인 일을 하는 방법. 누구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금전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성취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크든 작든 간에 그런 경제적인 보상으로 통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그렇습니다. 취업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건 단연코 취업일 거예요. 어딘가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업에, 회사에, 뭐 공공기관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반면에 최근 들어서 좀 많아진 현상인데요, 사회초년생들부터 바로 창업하는 그런 사례들이 또 많다고요. 자신의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자영업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을 운영을 시작하는, 편의점 운영을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도 포함인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 소규모 회사, 벤처기업을 만들고 창업하고요. 거기서 이제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도 어떤 경제 활동도 같이 하는, 거기서부터 어떤 보상, 그런 성과, 성취들을 올리는 그런 사회초년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취업을 해서 뭔가를 해본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길로 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소음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거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우리가 보통은 말이죠, 참 창업을 생각한다는 게 선택지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이 말이죠, 바로 창업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란 건 일단은 시작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잖아요. 자기가 무언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정말로 이 분야, 이 일이 성공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수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이 사업 자체를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상황이라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케이스, 이게 반드시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러는 중에도 그래도 내가 이거를 실패를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이제 준비는 되어 있다, 경제적인 배경은 깔려 있다, 두 개가 합해진다면 진짜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떻게 나는 이걸 창업을 해서 우리 회사를, 우리 기업을,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이렇게 좋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된다면
좀 시작해 보는 거죠. 아이템과 기술과 영업력이 있다면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 조금 좁긴 한데 이렇게 잘 또 넘어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듯이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뭐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리고 영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것들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 해당 기업의 브랜드가 있어야죠. 말하자면 브랜드 이미지, 그 기업 이미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기업을, 그 이미지를 사람들이 선망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 눈앞에 잘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 차별화죠. 일단은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해당 브랜드를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화라는 거는, 그런 가치는 기업이 지금 출발을 하는 단계이건, 뭐 중견기업이 돼서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이건, 뭐 완전히 대기업이 되어가지고 정착된 단계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차별화는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전 스타벅스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별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커피숍들이, 한국의 예를 들면 한 2000년대 이후죠. 2000년대 이후로 수많은 커피 그 프랜차이즈들이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볼까요? 기억에 남는 프랜차이즈들이 뭐가 있죠? 그 당시에 2000년대부터 이제 출발했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좀 일부 있긴 했지만요,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했죠. 개인 창업을 위해서는 뭐 커피숍이 제일 무난하다, 뭐 치킨집 아니면 커피숍,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했으니까요. 그 당시부터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둔 그런 퇴직자들 그 입장에서는 커피숍이 좀 무난한 하나의 선택지였을 거예요. 그 당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그 많은 커피숍들. 근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도 성황리에 운영 중인 스타벅스가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차별화에 성공했던 거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커피 자체의 질도 질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커피 가격도 사실은 저렴하지가 않잖아요. 대신에 사람들은
그 가격을 충분히 지불하고서라도 그 스타벅스만의 문화를 느끼려고 하죠. 일례로 스타벅스에 들어가면요, 거기 직원들마저도, 그 종업원들마저도 심지어는 다른 커피숍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뭔가, 그 기업의 가치, 그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차별화. 대신에 가격은 비싸요. 가격을 선도하는 기업이죠. 커피계의 표준입니다. 일부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 막 얘기를 하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기업의 가치, 브랜드 가치만큼은 다른 커피숍들하고는 차별을 해서 하나의 문화공간, 문화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줄게. 차별화에 성공하면은 그 다음 가격은요, 말하자면 수익이죠. 발생하는 수익을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그 기업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다른 색다른 상품을 이렇게 사고 또 색다른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화된 이 회사, 이 기업 제품밖에 없다, 이 서비스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거를 소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새로운 시장 해가지고 뭐 저가 음료 시장 뭐 이런 걸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유턴을 시도를 하네요. 그러니까 차별화. 누구나 확연하게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하기는, 실행하기는 힘든 그 차별화. 차별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배짱도 있어야 되고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기업의 단계에서 이 차별화, 우리가 하는 건, 우리 상품은 다른 회사의 상품들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완전히 우리는 다른 상품을 판매를 한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같은 커피긴 하지만 우리 커피는 다르다, 이 마인드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진정성이죠. 진정성이란 가치. 그 진정성은 뭐냐면 그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갔을 때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가는지, 그 상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좀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들 있잖아요. 특히 화이자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보면 사실은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또 차별할 수도 있는데요. 예. 기존에 그 백신들이 있었잖아요. 기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백신들. 예. 그 백신들은 사실은 만들기를 성공을 하면은, 제조를 성공하면은 그 백신들을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 코로나에 대한 이제 예방을 좀 가능하게 하고, 예. 하면 돼요. 기존 방식으로 얼마든지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었죠. 시간. 빨리 이 백신을 개발을 해서, 예.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예.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mRNA 기술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의 방식인 그런 독소를, 예, 거의 영향이 없는, 또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독소들을 주입을 해가지고, 예, 직접 주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체를 길러내는 방식이 아닌, 독소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예, mRNA라는 그런 전달자를 활용해서 우리 몸 스스로가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예,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안에, 예, 그 성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독소가 없어도 스스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mRNA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많이 지금까지 활용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 불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새로운 걸 시작을 할 때는, 예, 거기에 대해서, 예, 100% 신뢰가 있을 수가 없겠죠. 뭔가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mRNA 백신을 만든 회사들은 말이죠, 그 많은 연구 결과 끝에 나온, 예, 이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그 일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뭡니까? 그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려내야 된다는, 예, 이 위기를, 예, 이 백신으로 이렇게 돌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겠죠. 그러니까 전사적인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또 개발을 해내야 되고요. 예, 그걸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런 전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회사의, 예, 진정성이 좀 느껴지죠. 만약에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요, 예, 그리고 그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 뭔가 오류들이 있게 되면요, 예, 결국은 그 기업 자체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했던 거죠. 예, 그런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서 그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예, 이 인류를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사용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한다면, 예, 우리 기업은 더 나갈 수가 있겠죠. 더 많은 발전을, 예,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가 마인드예요. 결국은 진정성 있는 기업가 마인드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물론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지만요, 예,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 그걸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서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안에서 우리 기업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해야 할 일들, 예,
사회에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들, 이런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진정성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고 그 진정성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차별화가 되고 거기에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 브랜드, 와 이거 믿을만하지, 이건 좀 다르지, 이 도전 정신,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지속성 아니겠습니까? 지속성, 말하자면 꾸준함. 그래, 좋아요. 차별화를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진정성도 보여줬어요. 근데 그게 1년을 못 간다.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다음 해가 됐더니 그런 모습은 사라졌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계속 달릴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안주를 하는 거죠. 기업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성장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는 사이즈가 커졌고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게 되었다. 자, 이렇게 돌아가고요. 사람들이 좀 많은 저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도 그런 발표들이 많잖아요. 지난 50년 전에 이렇게 창업한 그 기업들이, 그 잘 나가던 기업들이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러니까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확률, 계속해서 성장할 확률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나이키를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키라는 기업, 물론 이 기업 당연히 그런 차별성이 있고요, 차별화되어 있고요. 당연하죠. 나이키 뭡니까? 80년대에 마이클 조단이 영입이 됐죠. 그러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농구 조단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좀 재밌는 일화들도 있어요. 마이클 조단의 라스트 댄스 이런 걸 보면은 마이클 조단이 사실은 나이키의 모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마이클 조단 아디다스를 선호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제대로 알아봤죠. 마이클 조단이라는 세계 최고의 앞으로 나올지 모를 그 레전드, 전설적인 농구 선수를 내세워 가지고 에어 조단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서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스포츠 용품에 대한 나이키의 신화를 이제 이어왔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별화를 했고 또 진정성 있게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마이클 조단은 은퇴를 했죠. 마이클 조단이 더 이상
농구 코트에서 뛰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은퇴한 지 한 20년은 됐죠, 마이클 조던이요. 80년대와 90년대의 슈퍼스타니까요. 예. 그런데도 나이키가 이렇게 최고의 기업으로, 최고의 브랜드로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속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스트 두 잇이죠. 그러니까 저스트 두 잇이라는 이제 그 가치가 말이죠, 어떤 스포츠 기업으로서요, 스포츠 용품을 판매를 하는 기업으로서 저스트 두 잇, 그 가치, 우리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딱 그 나이키 광고를 봤을 때 딱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침에 딱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쉘이 그냥 달려나가가지고 바로 뛰기 시작하고 막 러닝하고 막 농구하고 축구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스트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죠. 그 자세, 뭔가를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움직이는 거, 활동적인 거. 난 여기 안주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 계속해서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나이키 같은 경우 약간 어떤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접촉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기업으로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마련을 했죠. 저스트 두 잇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잠깐 막 쉬어야 될 때, 약간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저스트 두 잇의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저스트 두 잇을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은 우리 양보를 합시다,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슬로건들을 계속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기업의 가치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냥 합시다, 그냥 단순 저스트 두 잇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저스트 두 잇으로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에 신선함으로 이제 다가왔거든요. 캐캐 묵은 게 아니고요. 지난 2000년대나 90년대나 80년대나 그 당시도 우리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랑해온 우리 브랜드들과 함께였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같이 간직해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치, 차별화, 그 다음에 진정성, 그 다음에 이 지속성, 이런 것들을 기업이 그 브랜드로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업 환경에서 즐겁게 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펼쳐보면서 일을 해 나갈 수만 있다면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5월 4일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월달 이렇게 들어오고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내일은 휴일이니까 더 그렇겠죠. 예. 내일 아침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